부모님께서 돌아가셨나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자식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법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니 가족을 잃은 힘든 상황이시라도 차근차근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자동으로 개시가 됩니다. 즉, 가족이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부터 상속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선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가까운 가족이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통상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망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상속재산 조회나 각종 절차의 진행이 가능해지므로 슬픔 속에서도 잊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뜻합니다.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 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즉 채권도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고인의 빚인 채무도 상속인이 변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찾아가신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만약 원스톱상에 안 나오는 것들은 가지고 계신 서류를 통해 관련 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누가 어떤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죠.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보통 고인의 자녀나 손자녀이고요. 2순위는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입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요. 고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고, 자녀는 없지만 부모님 등 직계 존속이 살아계시면 배우자는 그분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자 전부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상속분이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순위 상속인들끼리는 균등한 비율로 나누되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의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몫을 50% 더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배우자 자녀 1.5대 1의 비율로 나누고 배우자와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몫이 좀 더 큽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을 돌려받는데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 빚 부담을 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일체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데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모든 재산과 빚을 떠안을 수 있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신 경우에는 법정 상속 순위보다 유언장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유언 내용대로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되지만, 단 유언으로 상속인의 최소 몫인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으로 많이 다투시죠. 또 유언장이 있을 때는 해당 유언장의 유형과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 후에 그 유언장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형태의 유언장은 검인이 필요 없지만 자필증서 유언은 법원에 검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개봉하고 내용대로 집행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검인 절차를 마친 뒤에는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인이 아무거나 적어놨다고 해서 다 유언장이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형식이 있으므로 유언장이 있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가운데 작성된 유언이나 협박 등 진위가 아닌 유언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쓰신 건지 아닌지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확실히 줄이려면 공정증서 형태의 유언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실 때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 납부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크니까 반드시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살펴본 결과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무사님을 만나서 일단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한 상속인이 고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봉양이나 재산 유지에 크게 공헌한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엔 가정법원이 개입해 기여분을 정해줍니다. 이 기여분도 분쟁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이 보기엔 그냥 부모님에게 얹혀 산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득을 보고 살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와중에 분쟁까지 생기시면 안 되겠지만 사실 정말 많은 경우에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 조정, 소송 순으로 대응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해서 협의 분할을 시도하고 안 되면 법원에 상속 조정을 신청해 중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맡기게 됩니다. 이 상속 분쟁 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고 상속인들 간의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분쟁의 원인이 기여분 때문인지 유류분 때문인지 그 원인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 개시부터 절차 마무리까지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단계와 원칙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보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계약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정확한 법적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불필요한 잡음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희 동인을 선택해 주신다면 단순히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례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분쟁 자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다시 화합하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는 언제나 그저 말로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증명해냅니다.